피부 남는 정도는 손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광대 부위로 불룩 솟아오른 피부가 남는 피부이고, 이 피부를 해결해야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리프팅 상담을 하다 보면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긴 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시기인지, 수술을 하게 되면 실리프팅을 해야 하는지, 미니 거상을 해야 하는지, 완전 거상을 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프팅 수술의 종류별로 해야 할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처진 정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20대, 30대에는 실리프팅을 하고 40대, 50대에는 미니 거상을 하고 60대, 70대에서는 완전 거상을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도 많이 처진 경우에는 미니 거상을 해야 하고 40대 분들에서도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미니 거상과 완전 거상은 절개를 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선, 수술 자국 때문에 선뜻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을 몇 번 해보고 효과가 없는 걸 확인하고 미니 거상을 하러 옵니다. 저는 이 의미 없는 몇 번의 실리프팅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실리프팅 하고 나서 적어도 한 달간은 조심했을 텐데 그 시간들이 너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실리프팅, 미니 거상, 완전 거상을 다 하는 의사는 실리프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간단한 진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손쉽게 환자분들도 자가 진단으로 자신의 얼굴이 실리프팅만으로도 교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는 진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이 처지는 건 노화의 과정으로 피부가 늘어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늘어난 피부 정도에 따라서 실리프팅을 할지 미니 거상을 할지가 결정됩니다. 실리프팅은 볼살 조직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수술로 늘어난 피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니 거상은 볼살 조직을 올려주면서 늘어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물론 미니 거상 하면서 피부 및 스마스층을 같이 올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늘어난 피부를 잘라내는 과정이 주된 수술 과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피부 정도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꼭 미니 거상을 해야지 실리프팅을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피부 남는 정도는 손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광대 부위로 불룩 솟아오른 피부가 남는 피부이고, 이 피부를 해결해야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30대 분이신데 얼굴을 올렸을 때 이 정도로 솟아오른 경우는 피부 남는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굳이 미니 거상을 할 필요가 없고, 이 사진은 50대 분으로 얼굴을 올렸을 때 이 정도로 솟아오른 경우는 피부 남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미니 거상을 해야 합니다. 이 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힘을 세게 주면 광대 부위로 피부가 많이 솟아오르고, 힘을 약하게 주면 광대 부위로 피부가 조금 솟아오르기 때문에 정확한 힘의 강도는 전문가만 알 수밖에 없어서 일반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지만 대략 이런 컨셉으로 진찰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100% 미니 거상을 해야 할 분들이 실리프팅을 하는 일은 많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살을 위로 당겼을 때 솟아오르는 피부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리프팅에서 볼살은 올라간 것 같은데 광대는 튀어나와 보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볼살을 올리는 기술 못지않게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남는 피부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하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얼마나 피부를 잘라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게 의사의 감입니다. 의사의 감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의사의 감은 배운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의사의 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경험 없이는 절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의사의 감입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수술 잘못돼서 더 서러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